부모와 아이 사이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여기에 나온 수많은 사례와 그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했고 너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들이었다. 내가 책 속에 나온 아이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건 아직 나에게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이 책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은 더욱 어려운 단어로 다가온다. 내가 아이들을 과연 존중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다. 존중은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웃지 않을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있을까? 모욕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있는 그대로 존중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 아이를 판단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이 책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아이의 그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행동인 문제에 대해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저 우유가 쏟아졌구나. 그럼 걸레로 닦아보자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말이다. 그저 그 상황을 서술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아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것. 그게 끝이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엄청난 내공이 필요함을 안다. 매 순간 드는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조절해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책 속 사례들이 대단하게만 느껴졌다. 이 책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다. 아이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려면 부모는 숙달된 정비공이 고장난 자동차를 다루듯이 다뤄야 한다. 그저 어떤 행동에 대한 탓보다는 자동차의 상태, 아이의 상태를 그냥 파악할 뿐이다.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자동차를 탓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아이의 문제에 대해 너 왜 그러냐고 아이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탓하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열하지 말자. 자동차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할 기회로 보는 건 아이의 감정 폭발 상황을 또는 문제 상황을 좋은 기회로 포착하라는 감정 코칭 책에서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미미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미미가 쓰레기를 주워주니 우리 교실이 깨끗해졌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칭찬의 방법을 나열하는 것이 전보다 더 쉬워졌다. 전에 마인드셋 책에서도 칭찬에 대해 나왔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중을 칭찬하는 방법에 끼워 넣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칭찬들에 대해 떠올려 적어보았다. 약 10가지가 매일 내 입에서 나와야 할 칭찬이었다. 떠올리면 잘된 칭찬도 있었지만 그냥 의미 없이 느껴지는 칭찬에 대해 나도 찝찝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칭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적게 되었다. 교실에 붙여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더 칭찬을 잘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며칠 동안은 말이다. 앞으로도 난 아이들에게 그런 칭찬과 격려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것도 상호작용의 하나이다. 다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고 묻는데 그건 한 번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느낀다. 그러기에 이런 책들을 조금씩 접해가며 내 잘못을 반성하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갈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가 바라는 상호작용은 서로를 존중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나도 아이들도 원하는 전부가 아닐까? 이 책에서는 일관되게 감정을 이해해주는 능력이야말로 부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 말한다. 그리고 아주 팩폭을 날리는 글이 있어서 웃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데 다 까닭이 있다. 부모 자신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음에 대한 팩폭. 근데 흔히 말하는 못 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과연 여기서 말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배우지 않은 건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마음속의 죄인으로 자리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주 양육자의 태도가 아이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 바쁘다고, 모른다고, 못하겠다고 그냥 두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그들에게서 더 멀어져 갈 뿐이었다. 너무 안타까웠다. 내 태도로 인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큰 미래의 자산임을 다들 말로는 하면서 행동으로, 정책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일에 치여서, 업무에 치여서 이런 책을 보기는커녕 아이와 한마디 나눌 시간도 없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많다. 많은 부모와 교사를 위한 투자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임을 알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 건가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이런 책을 볼 시간이 있기에 그래서 나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느끼고 공유하며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위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든 저희 생각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생각 공유와 책 추천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글쓰기 초보자이지만 마음만큼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임 기너트의 부모와 아이 사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마 감정 코칭 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을 거예요. 이 책은 아주 읽기 쉽게 쓰인 책이에요.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언제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투자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